인공지능 번역기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 저도 가끔 하는 생각이라 더 궁금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언어의 장벽을 거의 다 허물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니까요. 맞아요. 보내주신 기사 중 하나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파파고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는 거. 아, 네네. 이게 더 이상 낯설지가 않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을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다채로워요. 네. 한 영어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 경험이 담긴 신문 기사도 있고요. 또 통번역대학원 교수님들을 심층 인터뷰한 학술 논문, 그리고 GPT-4와 전문 번역가들의 실력을 정면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 자료까지. 심지어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직접 물어본 것도 있죠.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니? 하고요. AI의 자기 변호인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6년 오늘 AI 시대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AI 번역, 그래서 지금 대체 얼마나 잘하나요? 네. 마침 GPT-4와 실제 사람 번역가들의 실력을 비교한 연구 자료가 있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담긴 연구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GPT-4의 번역 품질은 초급에서 중급 수준의 전문 번역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예전 계적 언격이라면 차원이 다른 비약적인 발전이죠. 잠깐만요. 중급 번역가 수준이라는 게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이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베테랑 번역가 수준까지 따라잡는 건 그냥 시간 문제처럼 들리거든요. 이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AI의 명확한 한계가 보여요. 한계요? 네, 특히 정확성 측면에서는 점수가 꽤 높았지만 번역문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보는 유창성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시니어급, 그러니까 한 10년 차 이상의 베테랑 번역가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었고요. 유창성이라면? 그러니까 문법은 다 맞을지 몰라도 실제 그 나라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 책으로 말 배우고 있네 하고 바로 티가 나는 그런 어색함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에 나온 사례인데 GEN 왕루 영원 요생공시라는 중국 회사 이름이 있거든요. 네. 이걸 번역할 때 베테랑 번역가는 이게 Giant Interactive Group Inc.라는 공식 영문 명칭을 가졌다는 걸 리서치를 통해서 찾아내요. 아, 조사를 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GPT-4는 Giant Network Group Inc.처럼 글자 그대로 그냥 직역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이런 고유명사나 최신 정보, 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서 약점을 드러낸 거죠. 이게 단순히 언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AI한테도 의외의 장점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연구에서는 이걸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할루시네이션. 네. 반면에 AI는 철저하게 원문에만 기반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AI는 팩트 자체를 전달하는 데는 강하지만 그 팩트를 둘러싼 뉘앙스나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인간 전문가가 필요하다. 네, 현재로서는요. 이게 실제 전문가들의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통번역대학원 교수님들을 인터뷰한 자료로 넘어가 보죠. 교수님들의 진단은 한마디로 시장의 양극화였습니다. 양극화요? 네. 예측했던 대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번역일은 AI가 대체하면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요. 반대로 인간의 섬세한 판단과 깊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프리미엄 번역 시장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술 발전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혹은 공부를 게을리하진 않나요? 바로 그 점을 교수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과제에 AI를 쓰기 시작하면서 결과물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올라갔지만 개성이 사라지고 틀리는 부분마저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마치 모두가 같은 모범답안을 보고 베껴 쓴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특히 좀 충격적인 지적은요. 과거에는 95점짜리 번역을 해내던 최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 학생들이
AI가 제시하는 한 85점짜리 그럴듯한 초벌 번역의 틀에 갇혀버려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와,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간 지점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네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AI의 편리함에 그냥 안주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AI 시대의 번역 교육이 무의미하다고 보시나요? 전혀요. 오히려 본질적인 실력, 그러니까 탄탄한 언어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아,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그럴듯한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하고 더 나은 결과물로 수정하고 때로는 과감히 버릴 줄 알려면 결국 사용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MT 리터러시, 즉 기계번역 활용 능력이라고 부르더군요. 결국 AI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는 역설이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최상위 1%의 전문 번역 작업에서는 인간의 깊이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청취자분의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전문 번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 가서 메뉴판을 보거나 간단한 이메일을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한데 그런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서까지 굳이 힘겹게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이 왜 여전히 외국어 공부가 중요한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답을 줍니다. AI가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언어학습의 본질적인 가치들이죠. 그 첫 번째가 깊이 있는 소통과 문화 이해군요. 사실 이건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기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였죠? 직업 특성과 학생들이 영어 팝송 Something Just Like This를 배우는 이야기였죠. AI 번역기는 가사의 뜻을 1초 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죠. 아, 그 이야기 기억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막 자발적으로 외워서 떼창을 했다는 그 이야기요. 맞습니다. 그 학생들은 단순히 영어 단어의 뜻을 정보로서 습득한 게 아니에요. 아, 멜로디와 리듬이라는 문화를 통해 언어와 직접 교감하고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 거죠. 네. 기사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구도 내 춤을 대신 춰줄 수 없는 것과 같다고요. 와, 번역기는 가사의 뜻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함께 노래 부르는 그 즐거움까지 번역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학창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팝송 가사 외우려고 잡지 사서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며 따라 적던 기억이요. 아, 다들 그런 경험 있죠? 번역기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었죠. 내 춤을 대신 쳐줄 수 없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정보와 경험의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AI는 정보를 주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해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AI 번역과 외국어 학습의 근본적인 차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사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이 대목이었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 그냥 교양을 쌓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두뇌 운동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챗 GPT 답변 자료에도 인용된 연구가 있죠. 외국어 학습이 뇌의 회백질 밀도를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회백지 밀도요? 네, 이게 비유가 아니라 MRI로 촬영하면 실제로 변화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와,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이걸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뇌에 추가적인 신경망을 만들어둬서 노화나 질병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게 돕는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백업 회로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치매 발병을 늦추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죠.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외국어 공부로 뇌 근육을 키우는 셈이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건 정말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내 머리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효과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회와 경쟁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경쟁력이요? 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영어가 국제 공용어, 즉 링구아 프랑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링구아 프랑카라면 서로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전엔 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학계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최신 학술 논문, 전문 기술 정보, 글로벌 트렌드는 여전히 영어를 통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유통됩니다.
AI 번역을 거치면 한 단계 필터링된, 어쩌면 뉘앙스가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죠. 아, 그쵸. 무엇보다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번역기 없이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여전히 강력한 개인의 경쟁력입니다. AI는 훌륭한 보조 도구이지 학습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모든 자료의 공통된 결론이군요. 그렇습니다. AI를 영어 공부의 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 교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에 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부터 전문가들의 목소리, 그리고 언어학습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니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조금 잘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떤? AI가 번역을 대신해 주는데 굳이 배워야 할까? 이게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생겼으니 우리는 언어학습을 통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로 바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아, AI는 언어학습의 대체제가 아니라 학습 과정을 돕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단순 반복 암기는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시간에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연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통번역대학원 교수들이 강조했듯이 결국 AI라는 도구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언어 실력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논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같은 AI 번역기를 쓰는 세상에서 평범한 사용자와 뛰어난 전문가를 가르는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아마도 그 답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에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 언어 중에 이 말에 담긴 감정이나 뉘앙스는 AI가 절대 제대로 번역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자신하는 표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표현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일지 모릅니다.